부산 가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자, 또 스티커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고, 하나, 둘, 셋. 자, 파이팅 한번 하고. 네. 우리 유라도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자, 청년 행사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식전 행사를 마쳤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딜레이돼서 우리 무역협회 본부장님께서 약간 시간을 좀 더 주시지 않을까. 원래 5시까지인데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부 행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부 패널분들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 일부 행사는 사회를 우리 DS 마이타임 파트너스 이상조 대표님께서 사회를 맡아주기로 하셨는데요. 우리 이상조 대표님은 선거까지 컨설팅 회사를 이렇게 경영하시면서 많은 청년 행사들의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들어오셨고요. 미션 세븐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선원들의 어떤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에세이 플랫폼을 담아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날 토크를 한번 하셨어요. 요거는 이제 2부 재탕 같은 느낌은 아니고 패널 좀 달라서요. 하여튼 일부 행사를 우리 이상조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앉으실까요, 먼저? 네, 자리에 앉으시죠. 오늘, 의외로 우리죠. 또, 원로 선배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일해도 되나 하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 회계사업의 생산 기피 하나라는 주제로 토크를 진행하게 된 DSI 마이템 파트너스 이상조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 이제 회계사 전직 회계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시 해운 전문지 기자단에서 주최를 해주셨고요. 또 젊은 회계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현재 해운 업계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 해결 방안을 같이 한번 모색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간략히 오늘 진행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요. 1시간 30분 정도 크게 4가지 주제 또 4가지 주제 중에 소주제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 패널분들의 다양한 경험과 또 의견들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기회가 된다면은 또 프로에서 질문도 한번 받아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분위기는 좀 가볍고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내용은 또 알차게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패널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30대 또 40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회계사 분들 중에서는 또 MZ 세대에서 되게 대표적인 분들 오늘 모셨습니다. 먼저 맨 바깥쪽에 우리 HMM 김희슬이라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인사 시간 드릴게요. 네. 우리 KMC 회원의 김영동 회계사님, 그리고 우리 카니발 크루즈라인의 고남재 회장님, 그리고 영국 시피크의 이동희 선장님, 그다음에 우리 부산 김세호 도사님 이렇게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요. 오늘 또 다짐 같은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희슬 양사님 먼저 할까요? 마이크 안 되나?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1학사로 승선을 하다가 약 5년 정도 육상에서 교육팀과 영어문항을 잠깐 하다가 다시 배가 그리워서 다시 배를 타고 있는 HMM 오션 서비스에서 1학사로 타고 있는 김이슬이라 합니다. 김현우 기사님. 안녕하십니까. KMC 해운이라는 내양 선사에서 6년째 승선 중인 일기사 김경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짧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그 국제 크루즈 무대에서 한국인 최초로 지금 항해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카니발 그룹이 전 세계 크루즈 시장에서 약 5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루즈 시장, 그다음 그쪽 산업에 대해서 대표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국 해운 회사에서 LNG 선단에서 선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이동현이라고 하고요. 승선 12년 차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5년을 한국 회사에서 처음에 근무를 하다가 6년 차부터 이제 영국 회사에 국내 매닝 업체를 끼지 않는 다이렉트 계약, 이제 개인 송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계약을 해서 7년 차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입사할 당시에 TK라는 이제 영국 회사인데 LNG 약 한 50척 정도 있었고, 지금도 한 LPG 50척과 한 100척 정도 자선대 소유를 하고 있는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선주이자 오퍼레이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도 이제 영국 해운 회사에는 첫 한국인으로 입사를 했었고요. 2019년에 지금은 작년에 이제 34살의 나이로 좀 어린 나이로 선장 진급을 하게 됐고, 알고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 이제 영국 선장이 32살에 진급한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어리게 운이 좋게도 진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작년까지 해양수산부 청년선언 자문단과 2030 자문단 활동을 하면서 정책자문 활동도 하고 있고요. 부업으로 유튜브 비타민 C집이라는 채널을 하고 있고 현재 한 구독자 8만 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항도선사 김세훈입니다. 저는 2005년에 3등 항해사로 승선 시작해서 한진해운과 폴라리스 shipping에서 승선을 했었고, 2021년부터 부산항도선사로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업에서 선박 직원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업을 바쁘신 와중에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사회 진행을 이제 부탁을 하셔서 제가 참석자분들을 면면히 이렇게 좀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다들 좀 독특한 이력들 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김희슬 양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진해운에서 일양사로 승선하시다가 또 육상 근무를 한 5년 정도 하셨는데 다시 승선을 선택하셨던 뭐 그런 또 특이한, 제가 알기로는 여성 행사 중에 다시 재승선을 하셨던 케이스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그런 케이스이시고요. 또 우리 김경동 기사님은 또 해양대 출신 중에서 또 많지 않은 또 내항에서 지금 역할을 또 하고 계십니다. 또 외항을 승선하시다가 내항으로 이렇게 전직을 하신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고남재 이양사님은 상선에서 이양사를 하시다가 지금 크루즈 쪽으로 카데부터 다시 시작하셨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고뇌도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런 얘기들을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이동현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영국 회사에서는 최초 한국 선장이시죠. 그런 경험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김세훈 도사님 또 도선사가 되실 당시에는 뭐 최연소 도선사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타이틀은 이제 잃으셨죠? 예. 지금은 평범한 도선사십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슈들에 대한 토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요. 왜 젊은 행사들은 장기 생선을 깊이 하는가 하는 얘기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주제의 아주 핵심적인 질문일 것 같습니다. 장기 생선을 깊이 하는 젊은 행사들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패널들을 통해서 좀 이걸 빌어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MZ 세대들이 장기 생선을 꺼려하는 이유는 아직도 이 저우 개선이 미흡하고 또 열악한 육상에 비해서 열악한 해상 근로 환경으로 인해서 장기 생선을 깊이 한다는 얘기들은 이미 이제 젊은 층에 어느 정도 그런 인식이 좀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깨 나가야 되는 저희가 숙제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승선 환경이 근무 환경이 과거보다 얼마나 좋아졌느냐 그런 얘기는 사실 오늘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 한국 사회에서 젊은 층 소위 MZ 세대라고 하는 이 회사 세대들이 다른 산업군 대비해서 이 국제적인 비즈니스로서의 선언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고 그것을 해소하는 게 오늘의 숙제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패널분들 이제 현장에서 현대 근무 여건이나 이 생활 환경과 관련해서 승선을 꺼리는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가족과 장기간 떨어지는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희슬 일함사님부터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거나 제가 경험했을 때 약간 장기 생선을 꺼리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물론 노후된 구조물이나 선박 자체에 대한 일도 있겠지만 이게 자기 일에 대해서 대부분 직책당 한 명이 생산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온전히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되게 좀 많은 주니어 상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항해사 경우에는 내가 내 정지 시간에 항해단지를 나가면 차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경우나 아니면 기관 상관의 경우에는 이 기기가 내 담당 기기인데 이 기기를 내가 못 고치는 거에 대해서의 그 책임감과 자기의 한계를 부딪히면서 약간 장기 생선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는 걸 많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김경도 회장님. 제가 생각할 저희 회사 오유선박부 한 척이 96년도에 건조된 노선이었는데 현재는 몇 처리된 상태고요. 광양 12호라는 선박이었어요. 습니다. 한 달에 10에서 12항차를 소화할 정도로 매우 바쁘게 운영되었으며 저 역시 당시 2기사로 승선했었습니다. 약 3,000톤급의 선박이었기에 거주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열악하여 큰 불편을 겪었고 특히 노선의 경우 생활 인프라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는데 샤워나 화장실 이용 시 불편이 많았고 녹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화장실은 구조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장기간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생활 환경이 매우 열악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해당 선박은 승선을 기피하는 선박으로 인식되었으며 실제로 당시 젊은 이항기사 이용만 5명이 연이어 교체될 정도였습니다. 요약해서 바쁜 스케줄과 노후된 시설로 인해 승선을 꺼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승선 생활 환경에 대해서 시작해 주셨고요. 우리 군함제 위원장님. 네, 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그 실습을 처음 나갔을 때 그 고립감을 제가 그 극도의 고립감을 처음 느꼈을 때가 지금도 강렬하게 남아 있는데요. 제가 오만에서 승선을 하고 이렇게 대양 항해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안 되던 시기였었는데 이제 육지에서 평생을 살다가 딱 그렇게 처음 대항에 나갔을 때 제가 느꼈던 고립감이 내가 지금 지구 안에 있나라는 그런 정도의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지금은 물론 이제 인터넷도 많이 되고 그래서 좀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젊은 청년 회계사들은 고립감을 분명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근무하는 환경에서 이제 같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저희는 약 100여 국의 다른 국적의 크루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고 이제 떠다니는 저희가 도시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보면 이제 장기 승선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환경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김대현님. 제가 시코리아를 시작을 할 때 국내 선사 중에 대형 선사 중 하나인 제 친정적인 SK 해운이라는 곳에서 5년간 승선을 했거든요. 특례를 끝내고 이제 1화 지금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노력 선사로 이직을 했던 이유가 장기 승선도 있었지만 총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년 전, 15년 전에 있었던 문제가 그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때 10년 전에 있었던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아지는 걸까 안 나아지는 걸까에 대한 희망이나 어떤 이런 업계에 오시는 분들이 미래를 봤을 때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전 문제가 그대로 있고 이런 어떤 전조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업계의 문제가 좀 컸다고 보는데 다행히 근래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어서 저는 그건 굉장히 많은 선배님들이 여러 노조나 협회나 회사 측에서 정부에서도 노력을 잘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전조 증상이 다시 반복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승선을 꺼리는 사례 같은 경우는 물론 희망이 잘 안 보이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김경동 지간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한진해운과 이제 폴라리스 shipping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 비교적 크고 이제 이제 신조에 가까운 선박이고 관리가 잘 되는 선박을 좀 많이 생선을 했었습니다. 근데 조선사 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3,000여 척 정도 이렇게 생선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보니 내양선 이제 선박에 가면은 와 어떻게 이런 데서 승선을 하고 계시나 이제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식을 이제 저장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썩지 않는 이런 야채들은 이제 갑판에 상온에 보관하는 것들 제가 보고 아까 화장실 말씀도 하셨지만 화장실, 뭐 샤워실 이런 게 이제 아직도 공동으로 쓰는 경우도 이제 많고 할 정도로 좀 노후되고 힘든 상황에서 이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장기 승선을 좀 꺼려하는 것도 있지 않나. 또 거기다가 또 연세가 이제 많으신 분들하고 이제 같이 승선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선장님이 이제 60대인데 일항사님이 막 70대, 선장님 막 80대 선장님도 이제 제가 이제 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 차이에서 오는 그런 문화적인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를 이제 뭐 이렇게 안 좋게 보는 항해사들도 있었겠죠. 저 사람은 좀 깐깐하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건데 결국에는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제 좁은 공간에서 한 20명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승선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거기서 오는 이제 차이 때문에 인한 이제 스트레스가 장기 승선을 좀 이렇게 가름하는 장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역시 아까 고립감 말씀해 주셨고요. 또 힘든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특히 이제 이동 선생님 말씀하셨던 계속해서 뭔가 변화할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는 지적도 상당히 좀 주의 있게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내항선의 근무 처우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부분 또 뒤에서 한번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에 노사장 대타협이 2008년 노사장 공동선언 이후에 15년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선언 처우 측면에서는 상당히 진전된 그런 결과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노사장 공동선언문에 담겼던 내용들의 이행 상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점검을 또 해봤습니다. 점검을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유리할까요?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노사장 대타협이나
정부의 일자리 혁신 방안에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다뤄졌던 내용들, 이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체감을 하고 계신지, 또 실효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부족한 면은 없는지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유급 휴가 제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장 대타협에서 기존 6개월이었던 승선 기간을 4개월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알고 있는 거는 이제 4개월 승선하면 2개월 휴가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이나 선진 회원국을 예를 든다면 이제 3개월 승선, 3개월 휴가, 또 4개월 승선하면 또 4개월 휴가, 이렇게 이제 1대1 비율로 휴가가 부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이퀄 타임 로테이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이동현 선생님 또 고남장 회사님 지금 해외에서 승선 중이신데 어떻게 제가 맞는 건지 휴가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카니발 회사는 지금 현재 미국 회사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3달 근무 3달 휴가 1대1 비율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장기 승선으로 인한 뭐 피로나 그다음에 가족, 친구들과의 단절 문제는 그것으로 많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동현 선생님. 예, 사실 유럽 및 선진 회원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알고 계셔야 될 게, 제가 말씀드리는 저희 회사 제도가 모든 나라, 유럽 나라나 뭐 그쪽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세계 탑티어라고 하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뭐 LG전자 같은 그런 세계적인 그 회사에서는 대부분 적용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 회사도 3개월 승선 3개월 휴가, 이것도 길다고 해서 지금 2개월 승선 2개월 휴가로 지금 줄이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30일 승선에 30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된다고 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영국에 이제 변호사하는 친구, 이제 항해사 출신의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영국 선언법이나 뭐 이제 법적으로 제정된 건 아니지만 이게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뭐 이제 마켓 상황에 따라서 점차 좋아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걔는 이제 어떤 걸 따르냐, 이렇게 MLC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MLC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5일인가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3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거 보면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경쟁 상대를 전 세계 해온 선사들끼리 하기 때문에 너희 올려면 우리도 올려야지라고 되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 선사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인데, 요 인사, 요 매닝 쪽이 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비교를 합니다. 서로 중앙동 리그라고 하는, 흔히 저희가 말하는 거기서만 서로 임금을 비교를 하니까 이게 갑자기, 근데 지금 이제 구남지 항해사님처럼 외국으로 아예 나가버리신 분들 보면 그전에 못 나가다 이제 나가게 되니까 외국이 이렇게 많이 잘 해주네? 라고 해서 이제 많이 지금 나가고 있는 추세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교 자체를 이제 조금씩 외국 회사랑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요 3개월 승선 3개월 휴가는 저희 회사 말로 백투백 제도라고 합니다. 선장 2명, 기간당 2명에서 한 배를 한 3년간 계속 돌아갑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 책임감을 부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한 배 타고 그 다음 휴가 쉬고 다른 배 가면 이제 뭐 장비가 어디 있는지도 다시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럼 친숙화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러지 않는 것도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책임 소재가 좀 분명합니다. 여기서 일했던 사람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장점이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알고 있던 바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개월 승선 2개월 휴가 제도를 202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디클레어가 됐고, 또 그렇게 저도 이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실상 지금 과연 4개월 승선 2개월 휴가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이 문제를 언급을 한 이유가, 제가 사실 요 며칠 전에도 우리 국내 굴지에 해운선사에 승선하고 있는 후배들이 뭐 형님 9개월 했는데 아직도 안 내려줘요, 뭐 이런 이제 그것도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희술 장사님 어떠십니까? 이게 한국 해운 시장은 정규직이랑 계약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노사 합의를 통해서 4개월 승선, 2개월 승선이 이루어지게끔 이사팀에서 예비 인원을 많이 늘리시는 편이시거든요.
근데 9개월 타셨다고 하신 분처럼 저도 이전 배를 9개월 좀 넘게 타고 왔는데 계약기계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없는 것도 있기도 하고 우선 계약이 6개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다 보니까 6개월 이상을 넘어가서 내리고 싶어도 이제 정규직에 비해서 예비원이 조금 부족할 때가 있어서 장기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HMM이나 뭐 SM 상승 같은 정규직에서는 예비원 비율이 높아서 4개월 정도 되면 무조건 내리게 되는 예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배나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예비원들도 이제 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4개월 정도 되면 휴가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불만이 없다고 그러면 HMM은 상대적으로 지금 상황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선사하고는 다른 곳이어서 선사별로 또 조금씩 문제를 달리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김경동 기사님, 우리 내한 같은 경우에는 휴가 제도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만족하고 계신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사람들은 유급휴가 공휴일 포함해 월 평균 약 7, 8일 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양선에 적용되는 법적 휴가 일수는 월간 5일의 휴가거든요. 외양선에 비해 매우 부족한 수준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런 불안함을 보완하기 위해 유급휴가 시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시간의 수당까지 포함해서 실질적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1.5배 정도 유급휴가비에 그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양선은 해운협회와 해상노련 간의 노사합의를 통해 유급휴가 일수를 10일로 조정한 반면 내양선은 아직 이런 제도적 합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인데 내양선은 외양선보다 항차수가 많고 짧은 주기로 입출항을 반복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더 훨씬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현실을 고려한다면 내양선 선원들에게는 최소 8일 이상의 유급휴가 일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법적인 유급 휴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사람이 없다는 얘기하고 상상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유급 휴가 제도에 각각자 생각하시는 또 지금 현상과 개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그 선의 인터넷 통신 환경에 대해서 많이 짚어보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청년 세대들은 이제 인터넷과 이렇게 이 연결은 굉장히 삶의 필수 요건이라고들 합니다. 이제 배를 타면 디지털 단절을 겪는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요. 앞으로 이제 스타링크와 같은 초고속 위성통신 서비스가 이렇게 개시가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 6월부터 이렇게 국내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어떻습니까? 우리 패널 여러분들 배에서 현대 인터넷 속도가 아주 빨라진다면 지금보다 이 통신 환경 자체가 이 승선 근무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희슬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최근 탔던 선박은 아직 스타링크가 도입이 안 돼서 V사트라는 그 선박 위성 통신을 이용해서 통신을 했었는데요. 이게 정지의 궤도다 보니까 문제점이 그 연돌이나 아니면 선박 코스에 따라서 블락킹이 많이 되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일주일 넘게 이제 통신이 안 되다 보니까 이메일만 될 수 있는 속도가 나니까 이제 선원들이 카톡이나 이런 것조차 못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하기도 하고 이게 아예 블락이 되는 구간이 일부가 있는데 저희가 캐나다에 정박했을 때 선박 위성 자체도 아예 안 돼서 이메일도 못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심이나 아니면 심카드를 사서 회사랑 연락하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에 스타링크가 되면 이게 정지궤도가 아니고 계속 변화하다 보니 연돌이나 이런 블락킹이 더 줄어들어서 연락이 잘 된다면 선원들에 대한 불만도 줄고 이게 연락이 잘 되니까 뭔가 가족과 함께 있다는 느낌이 받아서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남재 위원장님 또 이동현 실장님 그
이 스타링크 서비스는 이미 이제 충분히 지금 청소하시면서 써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서비스가 저희도 이제 스타링크를 할 수 있다면 도입할 수 있다면 지금 해외에서 생선 근무하실 때 환경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전선대 스타링크가 전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객선 특성상 이제 인터넷이 잘 안 되면 그 여객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굉장히 빠른 인터넷이 제공이 돼야 되고, 이제 저희들도 그 덕분에 이제 크루들도 그 덕분에 이제 일부 제한된 선에서 무제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또 비용을 지불을 하면 육상이랑 거의 비슷한 속도의 환경을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밥 먹는 것처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동현 선생님. 스타링크 경우 아까 KT에서 또 어떤 분 오셔서 인사 나눴는데 저희 회사가 선박 회사 중에서는 거의 가장 빨리 전 세계에서 설치한 회사 중 하나거든요.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에 전선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육상과 거의 비슷한 정말로 비슷한 속도의 용량의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선원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거 뭐 사용해 보셔야 아실 정도로 너무 좋고 육상에 있는 거와 거의 뭐 별다른 차이 없을 정도로 연락도 다 잘 되고 회사 측에서도 저희 회사는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 서비스 엔지니어가 동승을 해서 이제 뭘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뭐 이제 트러블 슈팅을 한다든지 그런 거 말고 이제 헬멧과 헤드셋과 카메라가 이제 달린 헬멧을 보급해서 스타링크 연결 기관실에 다 깔려서 그걸로 이제 약간 로봇처럼 이거 전선 이거 자르고 이거 연결하고 이러고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시나 인스펙션 같은 경우도 원격으로 거의 합니다.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선박 회사 입장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선박을 방선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원격으로 해버리니까 훨씬 더 빈도수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더 자주 그 인스펙션 지에 올라가 버리니까 양쪽에서도 굉장히 장점을 획득할 수 있는 생각이 좀 듭니다. 스타링크 서비스가 기존의 V샷 대비해서는 이제 속도도 빠르고 또 다양한 어떤 활용도 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만 더 저희 김희슬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본선에서 이 스타링크 서비스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 같은 것들이 막 이 젊은 사원들 사이에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 건가요? 예, 최근에 한국의 서비스를 시행하기 전에 단말기를 사서 부착을 하면 개인이 쓸 수 있는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개인이 그렇게 사용을 했었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점은 회사에 허가 없이 써서 이제 문제가 되긴 했었지만 이게 속도도 빠르고 내가 육상에 있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뭐 주식을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하거나 진짜 제가 업무를 하면서 제 업무를 저만 이제 책임을 지다 보니까 제가 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이럴 때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부담감도 줄고 뭔가 육상에 있다는 기분을 갖는다 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주식도 봐야죠. 주식 투자를 했으면 성선하면서 우선 한 말씀 더 짧게 붙이자면 저 같은 경우도 스타링크 이용해서 지금 석사 과정을 하고 있고요. 영국 석사 과정을 지금 파트타임으로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게 동영상이나 실시간 화상 회의가 저희 회사에서도 매주 이루어집니다. 이상 모든 팀과 매주 성기장 와서 같이 하고 있고 어떤 선언 측면에서도 커리어를 조금 더 미래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돌파구가 좀 되지 않을까 스타링크 업무적인 활용뿐만 아니라 지금 선원들 개개인의 생선 근무의 질을 높이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전체적인 그런 의견이 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비과세 세제 혜택에 관한 얘기도 나옵니다. 실질 임금 상승 효과 면에서는 선원들이 아주 이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외항선 즉 이제 국제 항로에 승무하는 선원들은 일정 소득까지 이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비과세 혜택이 또 이제 확대가 되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내항선 쪽에서는 내항선 승무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선원법 적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혜택이
어떤 연구를 제가 한번 보니까 내항선 선원들이 외항선 선원들에 비해서 연간 한 600만 원 정도 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도 있었는데요. 지금 세금 혜택은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김경록 기사님 뭐 비과세 혜택에 대한 현장의 어떤 목소리랄까요?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돈이 우선이니까 아무래도 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죠. 현재 내항선 선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월 2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외항선은 24년 개정으로 500만 원까지 증가했지 않습니까? 같은 회계사 면허를 가지고 같은 직무를 수행하지만 단지 내항선에 승선했다는 이유로 세금은 더 내고 혜택은 적게 받는 구조입니다. 자격을 가진 회계사에게는 공정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선원이 퇴직하면 곧바로 인력 요청이 반복되고 이연기사 결혼으로 운행한 사례도 많습니다. 젊은 회계사가 내항선을 기피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제 혜택도 없고 유급 휴가도 부족하고 노사 합의도 잘 안되고 승선할 매력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죠. 물론 승선후 예비역을 제외하고요. 내항선을 선택할 이유는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 결과 여기 제가 오게 된 이유도 젊은 일항기사 중에 저밖에 없어가지고 여기 오게 됐거든요. 그만큼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좀 안타깝게 비과세 소득세 비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우리 이동희 선생님, 구남재 이영사님 두 분은 이제 해외에서 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 분은 어떤 상황이신지 한번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00여 개 국적의 크루들이 모여서 일하고 특히 V치만 해도 한 10개 국적 이상은 항상 모여서 일하는데 저희들끼리도 이제 세금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